여러분 안녕하세요. WKBL 농기구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농기구가 박신영 아나운서가 지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농미녀와 기자 1 어때요? 네? 농구 좀 아는 미녀들과 옆에 좀 한 분이 계셔가지고 기자 1 어때요? 저는 뭐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농미녀와 기자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18-2019 시즌이 막을 내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데 모여서 이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 옆에는 모시기 너무 힘든 분들이 다 오셨어요. 먼저 저부터 좀 모시기 힘든 사람이고 그리고 좀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드리자면 루키더 바스켓 편집장 박진호 편집장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어필 좀 해주세요. 네, 기자입니다. 기자 1. 기자 1. 네. 별로 중요하진 않은 기자 1. 그쵸. 오늘 뭐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거예요? 어떤 각오로? 저는 이미 여기 보면은 저는 멘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써 있는 것만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옆에 분들이 더 중요한 얘기고 보시는 분들도 제 목소리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왜 출연하셨어요? 그래도 옆에는 KBSN 대표 간판 해설위원이자 미녀 해설위원 또 미녀 슈터로 유명했던 김은혜 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사실은 여자농구 끝나고 이제 리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늦었죠. 네, 너무 많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분발하세요. 나 때문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좀 늦게나마 이렇게 좀 여자농구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저랑 김은혜 위원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분을 좀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더 색다르고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적 첫 해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연민아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KB스타즈 염윤아입니다. 이런 자리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기분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워낙에 친하시죠? 네, 네, 뭐. 그래서 오늘 좀 가감 없는 이야기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또 많이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은행 2018-2019 여자 프로농구 모두 끝났는데요. 팀당 35경기를 치르는 정규 시즌 그리고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까지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KB스타즈가 통합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올 시즌 인상 깊었던 점 무엇이었을까요? 6년 동안 우승을 했던 뭐 우리은행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은행의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우승 기간을 이 KB스타즈가 다시 한번 가져왔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고 또 플레이오프에서도 굉장히 좋은 즐거운 관중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재미를 선사한 경기가 있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진짜 김은혜 위원의 말처럼 팬들을 위한 농구가 확실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저도 아직까지 그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박진호 편집장은 좀 어떤 점이 눈여겨보였나요? 네, 역시 김은혜 의원이 얘기한 대로 KB의 우승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KB는 1963년에 팀을 창단한 우리나라에서 여자농구 중에서도 좀 두 번째로 오래된 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역사가 오래된 농구팀이고 실업부가 강세를 보였던 농구대잔치 시절에도 상당히 금융부의 자존심을 지켰던 명문팀이고 전통의 강팀인데 98년에 WKBL이 출범한 이후로는 유일하게 우승이 없었어요. 한 번도. 통합 우승은 못하고 정규리그 우승만 2번 했었는데 이번에 WKBL 출범 후 21년 만에 첫 우승이었고 국민은행 농구단 시절을 포함하게 되면은 93-94 시즌 농구대잔치에서 우승한 이후 25년 만에 첫 우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슬로건을 내걸 때 V1이었어요. 참 그 점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좀 팬들의 마음이 이번 우승으로 확실히 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염윤아 선수에게 어떤 점이 인상 깊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염윤아 선수 당연히 본인의 팀의 우승이겠죠? 네. 네, 우리은행을 일단 정규리그 동안 이제 많이 이겼던 게 되게 기분이 좋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아닌가. 예. 챔프전보다 오히려 우리은행 팀을 이겼던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정규 시즌에서 좀 첫 번째로 우리은행을 잡아냈을 때 올 시즌 좀 해볼만 하겠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해볼만한 느낌은 항상 없었고 항상 게임마다 꼭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2018-2019 시즌을 앞두고 WKBL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선 이병환 총재가 부임을 하면서 새로운 집행부로 첫 시즌을 치렀습니다. 참 달라진 점도 많았어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제 집행부가 바뀌면서 경기부하고 운영부가 좀 통합이 됐죠. 그래서 경기운영부에 박찬숙 본부장과 박정은 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결국 경기부와 심판부를 총 관할하는데 한국여자농구의 대표적인 레전드 두 분이 와가지고 좀 더 그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서 경험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만들었었고요. 또 규정이 좀 몇 가지 바뀌었었죠. 피바에서 2018년 10월에 일부 규칙을 변경했고 그 부분을 WKBL이 받아들이면서요. 이제 뭐 공격권이라던가 유파울 강화, 스크린 파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또 외국인 선수제도 변화가 있었고요. 기존의 2명 보유에서 1명 보유로 바뀌었고 이 쿼터에는 외국인 선수가 없이 게임을 뛰게 됐었고요. 플레이오프 일정도 사실 조금 바뀌었어요. 플레이오프 일정도 조금 바뀌었었고 그리고 이제 규정 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여자농구 올스타전이 개최됐다는 거 1월 6일 날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던 한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파울 작전이 없어지면서 마지막 부분, 경기 마지막 부분이 좀 허무해졌다라고 얘기를 좀 앞서서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뭐 파울 규정이 강화되면 파울 작전이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뭐 1분에서 2분가량 남았을 때 어떤 팀들은 이제 파울 작전을 통해서 상대에게 자유투로 2점을 줄 것을 뭐 상대가 한 개밖에 넣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경기 뭐 넣지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공격권을 다시 한번 가져오고 뭐 3점으로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뒤집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 시즌에 좀 사라졌고 또 무엇보다도 이 유파울이 좀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빠른 팀, 속공을 많이 하는 팀들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 팀이 어떻게 보면 KB스타즈. 이 속공을 하는 장면에서도 뭐 물론 예전에도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올 시즌 특히나 이 유파울이 좀 강화됐던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될 때 파울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유투가 나왔을 땐 자유투 득점을 챙기고 거기다 공격권까지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좀 더 다득점의 농구를 할 수 있었던 이번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여민아 선수는 직접 경기를 뛰었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규정의 변화들이 어떤 경기의 변화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일단 좀 매끄기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뭐 뛰면서도 약간 재미가 없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없어진 것도 좋고 일단 선수로서 큰 부상이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유파울 같은 게 없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네. 그러면 김은혜 해설위원은 저희랑 같이 좀 팬의 입장으로 경기를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느껴졌나요? 근데 사실적으로 말하면 네. 그 마지막에 파울 작전을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서 주는 재미도 그쵸.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파울 작전을 하면서 이 상대가 뭐 못 넣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중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올 시즌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플레이오프 때도 나왔던 장면이기는 한데 이 배윤 선수가 마지막 2분 남은 상황에서 2분 전에 파울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건 또 유파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상대에게 공격권과 또 이 자유투 득점을 허용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냥 파울을 줬더라면 아니면은 뭐죠? 무슨 파울이라고 해야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건가요? 네, 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파울 작전이었다라고 하면 또 공격권이 어떻게 됐을지 또 다시 한번 우리은행도 공격권을 다시 가져오고 또 삼성생명도 가져오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뭔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은 관중의 입장으로서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장단점이 있는데 또 다음 시즌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변화에 관한 얘기는 없고 그리고 뭐 조금 현장에서 감독님들도 그런 얘기 좀 하셨어요. 좀 피바 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도 로컬 룰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 3, 40초 남겨놓고 점수차가 3점 정도 벌어졌을 때 공격권을 뺏기면은 거기서 게임을 놔버려야 된다. KB도 올 시즌 우리은행전 2라운드였나요? 마지막에 3점 차가 됐을 때 1라운드인지 2라운드 모르겠는데 마지막 공격권에서 아예 15초 정도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져버렸잖아요, 게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거 같으면 파울로 끊고 자유투를 준 다음에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데 네. 너무 승패가 일찍 갈려버리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네, 감독님들도 사실 이 부분은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다음 시즌을 앞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부상 방지나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제도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경기를 재밌게 보고 싶은 그런 팬들의 마음도 함께 잘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라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볼 텐데 외국인 선수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엔 2명을 보유하고 1, 2, 4쿼터에는 1명씩 나올 수 있었고 3쿼터에는 2명씩 뛸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명 보유하고 2쿼터에는 외국인 선수가 아예 뛸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이 점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어요. 이 쿼터에 경기 수준이 너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좀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한 명밖에 없게 되면은 부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 도저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 쿼터에 국내 선수들만 뛰면서 또 재미있는 볼거리가 주어졌고 또 국내 선수들의 성장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쿼터에 강한 팀들이 특징적으로 생겨나면서 이후 경기 흐름에 변화를 주기도 해가지고 상당히 재미있는 볼거리가 됐고 또 이렇게 이 쿼터에 국내 선수만 뛰는 제도가 하나의 WKBL의 어떤 특징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뭐 외국인 보유가 뭐 1명이 되건 2명이 되건 이 쿼터에 국내 선수들만 뛰는 거 계속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다양한 전략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점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김은혜 위원 어떠셨나요? 특히나 이런 가장 많은 혜택을 본 팀이 어떻게 보면 빅맨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또 그리고 KB스타즈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KB스타즈 같은 경우는 사실 박지수 선수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박지수 선수는 네. 아니요, 뭐 박지수 선수는 외국인 선수와 매치업이 되기 때문에 이 쿼터에 나름대로 그래도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반면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쿼터에 가장 장점을 많이 보여주고 또 삼성생명이 1쿼터에 지고 나가더라도 2쿼터에 뭔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기대감을 갖게끔 해줬고 특히나 이 배윤 선수, 김한별 선수가 버티고 있는 삼성생명은 골 밑에서의 위협이 좀 대단했고요. 김한별 선수가 사실은 2쿼터에서 플레이만 보자라고 하면은 페인트 존 밖을 아예 나가질 않았어요. 기존에 원래는 플레이 스타일은 뭐 1번에서 3번? 정도 플레이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쿼터에서는 이제 4번 자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또 거기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뭔가 패턴들을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런 국내 선수들이 이 네. 쿼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말씀하신 김한별 선수도 그렇고 우리은행의 김소니아 선수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김현희 선수 같은 네. 경우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쿼터 국내 선수들만 뛰면서 인사이드에서 좀 존재감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나오면서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쿼터에 잘하는 팀이 되려면 꼭 신장이 좋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신장이 커야 좀 유리했던 유리하죠. 것 같아요. 사실 네. 거기에서 불리했던 게 저는 하나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은행은 워낙 이제 빅맨이 없는 상태고 또 어떻게 보면 신장이 가장 컸던 선수가 백지은 선수 정도? 뭐 178? 176의 선수가 4번 자리, 5번 자리를 맡고 있으니까 사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고 또 외국인 선수, 뭐 파커 선수가 있었지만 파커 선수가 빠졌을 때 리바운드 싸움이 좀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은행이 올 시즌에 좀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여민아 선수는 직접 또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 달라진 점을 느꼈을 텐데 어땠나요? 이 쿼터에 좀 저는 처음에 힘들었어요. 오히려 이제 빅맨을 갖고 이제 하고 용병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다양하게 하는 플레이를 이제 하나은행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이제 이 쿼터에는 이제 지수를 용병으로 생각하고 안으로 넣는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기적이지가 않았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자꾸 지수를 자꾸 나오라 그러고 리바운드 할 때 좀 들어가라 그러고 수비할 때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포스트업 할 땐 또 지수 보고 나오라 그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는 좀 좋아졌는데 또 용병 없이 하니까 또 마지막에 이제 후반기쯤 가니까 또 재밌어지더라고요. 또 서로 맞출 수 있는 이게 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염윤아 선수도 이렇게 포스트업을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 쿼터였기 때문에 사실은 네. 포스트업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고 사실 이제 외국인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워낙 박지수 선수 또 손튼 선수가 있으면 좁아서 그 지역을 들어가기가 힘들 텐데 이 쿼터의 수혜자도 또 염윤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체력적으로는 그 전 시즌보다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번이 좀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은행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커팅도 해야 되고 뭐 수비도 해야 되고 뭐 막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스위치 수비를 하면서 몸싸움을 좀 해서 힘들긴 했지만 막 따라다니고 이런 거는 좀 적기 때문에 체력 수비를 할 수 있었고 또 손튼 선수가 또 속공을 나가면은 저희가 그냥 좀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천천히 따라오는 그런 느낌을 좀 손튼 선수 혼자 단독으로 뛸 때 뒤에서 좀 쉬고 있고 약간 이런 식이어서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참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 13년 만에 장충체육관에서 여자 농구가 열렸죠. 올스타전이었어요. 1998년 7월 28일 여자 프로농구 첫 경기가 열린 곳이 장충체육관인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찾아가서 뭐 레전드 선수들과 현역 선수들이 함께 뛰면서 참 즐거운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올스타전? 일단 그 사실 올스타전이 끝나고 났을 때 나와 있던 어떤 그 피드백들을 보면은 네. 좀 홍보가 좀 약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한 분들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올스타전은 상당히 볼거리도 많았고 재미있었고 WKBL이 준비도 많이 했고 또 선수들의 참여도도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충체육관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사실 저보다 게임을 뛰었던 분들이 더 많이 그걸 가져가실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의미가 있었던 올스타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의원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장충체육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저희 학창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장충체육관에서만 경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도 함께 또 2004년 5년까지 있었나요? 네, 마지막으로 경기가 있었던 게 이제 지금 13년 만의 게임이었으니까 네. 2006년이 마지막이죠. 2006년이었죠. 네, 그때까지 저도 함께 이렇게 장충체육관에서 같이 게임을 했던 부분 또 중립으로서의 장충체육관에서 경기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저한테도 추억이 돋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올 시즌 그 부분이 좀 저한테도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중계도 함께 하셨잖아요. 힘드시긴 했죠, 그래도? 아니요, 힘들다기보다는 그래도 과거의 저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사실 그런 끼가 막 이렇게 많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실 되게 부끄러워하고 하는데 정말 올 시즌에 정말 이 어린 선수들 또 뭐 박지수 선수, 강희준 선수, 뭐 박하나 선수 할 거 없이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 또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팬들에게는 재미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선수들도 이번에 참 많은 걸 준비하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연민아 선수는 어땠나요, 올스타전? 울사전 같이 이제 게임을 뛰었잖아요. 네. 근데 뛰는데 이제 레전드 이제 선배님들이 이겨야 된다고 막 수비하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세레모니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백코트하고 그전에는 골을 넣으면 이제 세레모니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고 막 이제 막으라 그러고 뭐 어떻게든 막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밌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랑 이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런 좀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진지한 경기를 펼치고 또 그걸 보는 팬들은 참 즐겁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이렇게 레전드 선수들과 현역 선수들이 한데 모여서 뛰는 게 좀 그렇게 다른 스포츠에서 많이 본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홍보가 더 잘 됐더라면은 좀 많은 분들이 이거 접했다면 농구 팬들을 다시 좀 데려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네. 전 이제 과거에 있던 뭐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농구를 좋아했던 팬들이 사실 최근에 이 여자 농구에서 좀 많이 떠나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 특히 이런 올스타전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팬들이 다시 한번 이 농구장으로 찾아와주는 모습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스타전의 효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 올스타전 때 보여줬던 뭐 김영옥 선수 저는 굉장히 인상 네. 깊었는데 네, 5년 만에 농구공을 처음 잡았다고 하는데 네, 여전히 그 빠른 몸놀림과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또 이제 과거에 뭐 이미선 선수도 그렇지만 이미선 선수 또 박정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뛰는 모습 또 그들의 굉장히 팬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팬들이 다 경기장에 찾아와줘서 저 되게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여자 프로농구의 전성기를 어떻게 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실마리가 되는 올스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 구단별로 이번 시즌을 돌아보겠습니다. 성적 역순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염유나 선수도 다른 팀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계속 같이 맞대결을 가졌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한은행 이야기 해볼게요. 참 신한은행으로서는 악몽 같은 시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일단 신한은행의 이번 시즌 2018-19 시즌을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악몽이었거든요. 6승 29패 승률 1할 7푼 1리. 사실 이 결과도 충격적이지만 신한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일찌감치 순위 경쟁권에서 떨어져서
단독 꼴찌로 이렇게 오래 한 시즌을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지금 WKBL 정규리그가 2018년 11월 3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129일간 진행이 됐는데 이틀을 제외한 127일 동안 신한은행이 꼴찌였습니다. 결국은 사실상 와이어 투 와이어 꼴찌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연승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 7연패를 3번을 했어요. 이게 프로에 나갔던 2017, 2018 시즌 바로 이전 시즌이죠. 그 전보다 팀이 11승이나 덜 했거든요. 결국은 뭐 저는 결과만 놓고 이렇게 데이터만 보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지표 자체가 신한은행이라는 정말 레알 신한은행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신한은행으로서는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한 해 이렇게 시즌을 종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신한은행으로서는 아쉬운 시즌이었는데 좀 김은혜 의원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까지가 잘못됐는지 어떤 점을 더 보완한다면 내년에도 도와줄 수 있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신한은행은 뭐 어떤 문제점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외국인 선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어천하 선수의 한국행이 좀 불발이 되면서 또 이제 스트링맨 선수가 왔지만 또 3경기 만에 바로 햄스트링 부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거기서 멀로 선수가 왔는데 또 멀로 선수가 이렇게 특별한 좀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국내 선수들의 부상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서 또 여기서의 좀 삐걱거림들이 뭐 과거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좀 빠른 농구를 보여줬던 신기성 감독의 컬러였던 이 총알 농구가 전혀 보여지지 않았고 특히나 올 시즌은 이 속공 득점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굉장히 빠른 농구를 추구했지만 올 시즌 사실 신한은행이 올 시즌을 준비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화살농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것 또한 좀 빠르게 정확하게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살아나지 않았던 것. 또 빅맨도 김현희 선수가 물론 성장을 해줬지만 또 그 뒤에서의 포스의 부분도 좀 약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신한은행이 계속적으로 이 성적을 끌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팀 색깔이 되게 애매했던 것 같아요. 네, 인사이드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닌데 한 2년째 외곽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쪽에 좀 강한 포인트를 줄 수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외곽에서 어떻게 보면 김현주 선수가 은퇴를 하고 유승희 선수 또 김아름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유승희 선수가 시즌을 앞두고서 확신자컵 때 부상을 당하면서 또 올 시즌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 또 거기다 유승희 선수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이 외곽에서의 거의 약간 총체적 난국 풀어줄 선수가 없습니다. 네, 외곽도 뭐 김단비 선수도 물론 있었지만 부상으로서 몇 경기 또 뛰지 못했던 그런 것들과 함께 또 곽주영 선수의 부상. 그러니까 선수들이 저도 꼴찌를 오래 했지만 네. 이 팀이 성적이 나지 않을 때 그렇게 부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그 선수들의 체력이 좀 떨어져서 같이 좀 다운되는 느낌인가요? 분위기가 여자들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가 기분이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기분이 안 좋고 부상도 없는 게 아닐까. 신한은행의 이번 시즌을 볼 때 돋보였던 선수와 아쉬웠던 선수를 좀 뽑아보고 싶은데 생각나는 선수 있으신가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의 경기를 뛰지 못했던 선수들의 성장?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까지 김현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경기를 거의 뛰지 않았던 선수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에 뭐 2쿼터에 보여줬던 임팩트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뛰지 못했을 때, 멀로 선수가 없었을 때, 또한 신한은행 외국인 선수 없이 삼성생명에 서덜랜드 선수가 있었을 때 또 신한은행이 삼성생명을 잡았거든요. 그때 또 김현희 선수의 역할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김현희 선수의 성장이 조금 많이 눈에 띄었고 또 한 명 누구 있었죠? 한없지? 네, 한엄지 선수. 한엄지 선수가 특히 마지막 6라운드에 MIP를 받았고 또 한엄지 선수가 굉장히 볼 없는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단비 선수가 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 좋을 때 거기서 받아먹는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선수의 성장이 올 시즌에 신한은행은 좀 뭔가 획득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장님은 뭐 저는 비슷한가요? 네. 돋보였던 선수, 아쉬웠던 선수 전 둘 다 김단비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김단비 선수는 뭐 이래저래 말은 많았지만 국내 선수 중에 에이스는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던 경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정말
이 팀이 아무것도 안 될 때 혼자서 이렇게 하드캐리 줄 수 있는 능력, 그건 정말 김단비가 대단하구나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 또 어떤 경기에서는 그래도 김단비인데 이 정도 이상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주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트리플 더블을 한 번 했지만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경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게 뭐 몰아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만큼 본인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김단비, 곽주영 국가대표를 갔다 왔던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한 시즌 승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김단빈대라는 말을 하고 싶다가도 조금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좀 그 말이 들어갔다가도 그래도 좀만 더 해주지. 이게 약간 팬들의 마음으로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은행 이야기 해볼 텐데, 뭐 제 느낌은 야, 하나은행은 하나은행이었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지금 흐름이 몇 년째 똑같을 것 같아요. 항상 시즌 초반이랑 마지막 순위 싸움 할 때 딱 그럴 때 또 아쉬움이 나타나요. 시즌 초반에 하나은행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작년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치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네. 시작을 딱 하면은 조금 초반이 왜 이렇지 하는 느낌을 주다가 이제 2라운드 한 중반 지나면은 그래 이런 팀이었어라는 느낌과 좀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다가 정말 순위 싸움이 벌어지는 5라운드 이후가 되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죽어버려서 플레이오프 싸움이 끝나버리고 순위가 거의 확정된 다음에 몇 경기 좀 반짝하다가 신이 끝나는 이런 악순환? 결국 그렇게 하면서 결국 올 시즌도 12승 23패 2017-18 시즌이랑 순위도 똑같고 성적도 똑같았거든요. 네. 뭐 그 이유는 예. 여기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왜 성적이 나지 않았을까? 뭐 제가 빠져서 그래요. 근데 제가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랑 뭐 순위나 이런 게 다 똑같아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좀 강한 발언이라면 편집을 해주실 거죠? 좀 하나은행에서 뛰었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팀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멤버 체인지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뭐 잘 되고 이제 잘 손발을 이제 계속 맞추던 선수들이 좀 뛰어야 이제 중요할 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꾸 이제 멤버 체인지를 하면서 안 맞춰본 선수들이랑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미스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몇 경기 못 잡았던 거,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좀 힘들었죠. 아쉽고. 예. 바꿔야만 하는 감독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언배로 항상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완호 선수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선수는 코트에서 100%를 다해라. 네. 스스로 안배하지 마라. 힘들면 내가 바꿔주겠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은행이 정말 괜찮은 선수들은 많은데 그렇다고 진짜 베스트라고 뽑기에 좀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믿음을 주기에는 힘든 선수들이 좀 많았다고 해야 되나? 사실 그렇잖아요. 네. 우리은행이나 KB 같은 경우에 경기를 앞두고 다음 경기 KB 선발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은 다 알아요. 그냥 하나은행은 항상 김단비가 먼저 나올까 백지은이 먼저 나올까 이게 하나 있었고, 신지현이 먼저 나오냐 김희슬이 먼저 나오냐 있었고, 강희슬 고하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렇죠. 외국인 선수 파커까지 계속 이제 되게 유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용 인원은 많이 있지만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감독, 어떻게 보면은 선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감독님이 진짜 우리의 확실한 주장이라고 믿을 수 있는 5명을 구성하는 데는 좀 몇 년째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이어서 BNK 썸 여자 프로농구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OK저축은행 이야기 해볼 텐데, OK저축은행의 지난 시즌 성적표는 성공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3승 22패 4위를 했는데 플레이오프를 못 올라갔으면 보통 실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OK저축은행이 KDB 생명으로 뛰었던 마지막 시즌에 한 시즌 4승을 22패? 네, 아니 4승 몇 패였죠? 4승 31패. 그리고 22연패를 하면서 22연패. 끝냈었는데, 어쨌든 OK는 개막전에서 22연패를 끊었고 올해 1월 18일 날 아산에서 우리은행을 이기면서 우리은행전 32연패를 끊었습니다. 이게 4년 10개월 4일 만에, 그러니까 1773일 만에 우리은행전 이긴 건데, 그렇게 우리은행을 1773일 만에 이기면서 똑같이 1773일 만에
팀 3연승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없었던 것들을 해냈고 2014-15 시즌 이후 4년 만에 전구단 상대 승리를 했고, 그러니까 정상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매 라운드 2승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이게 잘 올라가면은 그래서 한두 게임을 더 이기게 되면 플레이오프까지도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플레이오프 한두 게임 더 이기는 것까지는 못했지만 7라운드 중에 6라운드에서 2승을 기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한 시즌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일 감독의 지도력이 돋보였는데 좀 많은 시각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어요. 김은혜 위원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OK저축은행 작년 어떻게 보셨나요? 단타스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경기를 운영하던 부분들이 국내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으면서 마지막에는 단타스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 국내 선수들의 시너지로 경기를 풀어갔던 부분도 굉장히 컸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 안혜지 선수의 성장. 네. 그동안에 이경훈 선수한테 가려서 이 안혜지 선수가 거의 뭐 경기 출장도 많은 시간 없었고, 또한 특히 신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과연 프로에서 통할까 뭐 이런 많은 우려 속에서 많이 시작을 했었는데, 안혜지 선수가 올 시즌에 보여줬던 임팩트는 정말 이 정통 포인트 가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안혜지 선수가 그만큼 어시스트를 해줬다는 부분이 OK저축은행의 슈터들을 살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살아났던 게 이 구슬 선수, 구슬 선수의 외곽슛도 많이 좋아졌고, 특히 또 정유진 선수도 이게 감초 역할을 많이 해줬던 부분도 이 안혜지 선수의 어시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잘 살아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즌에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여민아 선수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이 OK저축은행 BNK 썸이 지난 시즌 그 전 시즌보다 좀 달라졌던 분위기 같은 게 같이 상대를 하면 느껴지는 게 있었나요? 네, 느껴져요. 확실히 KDB 때는 약간 좀 축축 처지는 느낌, 약간 별로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네. 되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올 시즌에는 일단 밝아진 것도 일단 코트에서도 보이고, 게임장에서도 뭐 매 게임 그런 건 아니지만 업될 때는 확실히 잘 나오고, 업다운만 좀 줄이면 더 정말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좋았어요. 자, 이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봄농구를 펼쳤던 세 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을 떠올리면 참 여자 프로농구를 재밌게 해줬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 외국인 선수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하킨스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팀에 합류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서덜랜드를 불렀다가 카리스마 펜으로 바꿨다가 다시 하킨스로 바꿨는데, 외국인 선수 이렇게 바뀌면은 팀이 되게 요동을 치고 흔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시즌 초반부터 시즌 끝날 때까지 정말 긴장감 없는 순위 유지, 꾸준히 3위를 진짜 초반부터 네. 막판까지 쭉 유지를 했고. 외국인 선수가 더 잘 맞는 선수가 왔다면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됐을까요? 근데 일단 하키스 선수가 나쁜 선수였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삼성생명에 되게 맞는 선수였고, 그리고 사실 임근배 감독님이 올 시즌 국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선수를 맞춰가겠다고 했을 때 삼성이 우리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저 안 믿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전 시즌에 솔직히 삼성생명이 보여줬던 거는 정말 토마스와 아이들이었잖아요. 네. 토마스 없으면 어떤 농구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외국인 선수가 그 정도가 아닌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그게 됐고, 하킨스 선수가 사실 시즌 초부터 뛰었으면은 좀 더 나았겠죠. 좀 나았을 텐데, 대신 단서는 하킨스가 몸이 멀쩡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플레이오프 때도 보면은 네. 이 선수가 정말 정상의 몸 상태는 아니었구나라는 느낌은 들었고, 어쨌든 삼성은 19승 16패를 했으니까 단일 리그로 전환된 이후 삼성생명 최다 승리거든요. 네. 어쨌든 외국인 선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성적에 최소한은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시즌 삼성생명의 모습 어떤 점이 기억나시나요? 무엇보다도 이 국내 선수들이 활약했던 이 쿼터가 가장 강한 삼성생명, 또 거기에 주축으로 올 시즌에는 우리은행의 빅3가 있었다면 이 삼성생명에도 빅3가 구축이 됐다는 부분, 이 박하나, 김한별, 배윤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또 박하나 선수 올 시즌 첫 베스트 5가 되면서 또 득점상도
받았고 또 거기다가 배윤 선수가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줬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김한별 선수가 올 시즌에 외국인 선수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줬던 시즌인 것 같아요. 가장 건강하게 시즌을 치렀고 또 거기에서 또 김한별 선수가 내외곽을 넘나드는 플레이를 해주면서 동료들을 살려주고 또 중심을 잡아줬던 부분들이 삼성생명이 올 시즌에 정규리그 3위에서 안정적으로 갔지만 마지막에 이 단기전에서는 확실히 뭔가 임팩트를 팍 보여줬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KB스타즈에게는 우리은행보다 삼성생명이 더 까다로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떠셨나요? 까다로웠죠. 예, 맞기도 힘들었고 약간 매치업에 대해서 약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스매치 나는 부분이랑 이제 한별 언니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수비하는 오히려 용병 수비하는 것보다 한별 언니 수비하는 걸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혜윤이랑 하나는 이제 뭐 열심히 따라다니고 슛만 이제 막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삼성이랑 할 때 진짜 전체적으로 되게 무거웠어요 분위기가. 이겨야 된다는 그게. 중압감이 좀 컸던 팀이었네요. 그럼 김은혜 위원이 생각하는 삼성생명에서 좀 돋보였던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저 아까 말했던 이 세 선수가 가장 뭐 눈에 돋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윤예빈 선수의 성장과 정규리그 때는 윤예빈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었거든요. 또 그렇지만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이주연 선수의 활약,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빅3가 있지만 이 나머지 선수들도 다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삼성생명에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좀 아쉬웠던 선수 한 명 꼽아보자면요. 삼성은 글쎄요. 삼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쉬웠던 선수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외국인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뭐 외국인 선수 좀 파울 트러블로 나가고 막 외국인 이랬잖아. 선수 지금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좋았던 선수에서 김은혜 의원이 저하고 얘기할 때는 이 선수를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본인 후배라고 좀 살짝 이렇게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배희윤 선수가 올 시즌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배희윤이 잘하면 삼성이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게 정규리그였고 플레이오프였고 근데 배희윤이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났던 게 KB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챔프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2017-18 시즌의 배희윤 선수의 모습은 팬들이나 기자들이 볼 때도 실망스러웠다가 많았다면은 2018-2019 시즌의 배희윤 선수는 그래 배희윤은 저런 선수였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만들었던 것 같고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이주연 선수 너무 보기 좋았고요. 같이 방송을 촬영을 했던 것 때문만 아닌데 진짜 너무 활기차고 자신감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에너지를 넘치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김보미 선수 같은 선수들도 준주전급 활약을 하면서 팀에 어떤 활력을 넣어줬고 삼성생명은 정말 좋은 모습은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궁금한 거는 이 팀이 이 쿼터에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 쿼터에 빅맨이 강한 팀이 앞선다고. KB가 삼성한테 이 쿼터를 앞서지 못했었거든요. 대부분. 도저히 못 잡겠던가요? 삼성을 이 쿼터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삼성이랑 하면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3점 슛도 많이 주고.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팬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진다면은 박지수가 있어도 KB가 삼성 못 이긴다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봐야 알죠. 그럼 또 다시 이 쿼터에 맞춰서 다시 연습해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어서도 우리은행 이야기 해볼 텐데 정규 시즌 2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2위라는 성적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지난 시즌의 영광을 놓고 우리은행의 2위를 바라보자면 팀 스스로는 좀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승은 진짜 한 시즌에 한 팀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우승을 못했다고 그 시즌을 실패한 시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팀 여자농구에서 지금 그 팀이 우리은행 하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패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잔인한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은행이 통합 6연패를 하고 이러면서 지난 시즌부터 사실은 좀 저격적으로 하향세에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오히려 작년에 KB가 챔피언전에서 이기지 못한 걸 두고 KB는 이겼어야 되는 시즌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올 시즌에 우리은행 사실 초반 너무 좋았잖아요. 네. 개막 9연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우리은행이 통합 6연패를 할 때 마지막 우승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개막과 동시에 연승을 해가지고 초전 박살을 내고 그 뒤에 게임 차를 유지하면서 우승을 결정지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시즌 도중에 3연패를 당하고 그리고 KB한테 3라운드 이후 5경기를 모두 패하고 이러면서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좀 무너졌는데 지난 시즌이 그 전보다 좀 안 좋았던 이유들 중에 제일 큰 게 좀 선수들의 체력 문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가 이 토마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수비적인 농구를 했었거든요. 뭐 공격력이 토마스 선수의 공격력을 좀 믿지 못하다 보니까 수비적인 농구를 하고 또 우리은행의 수비가 로테이션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의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 또 주전 선수들이 토마스 선수 발목 부상으로 빠졌었을 때 그때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또 거기에서 오는 체력 저하와 함께 또 박혜진 선수의 발목 부상 또 그 이후에 손가락 부상들이 김정은 선수, 이명희 선수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박혜진 선수가 살아나는 우리은행은 팀 컬러 자체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렇게 우리은행이 살짝 이렇게 안 좋아질 기미가 보였을 때 저는 극복해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 내리막길을 타게 됐는데 위성호 감독이 다음 시즌에 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올지도 좀 재미있는 볼거리일 것 같고 또 열뮤나 선수는 항상 잡아야 하는 상대였잖아요. 우리은행이. 가장 집중력이 네. 그래서 그 우리은행의 변화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장 느꼈던 건 정말 체력적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예, 그런 같이 뛰었을 때 우리는 힘겨워한다는 느낌? 예, 그런 게 뛰면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돋보였던 선수 누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빅3를 제외한 김소니아 선수 또 거기다 박다정 선수 이 두 선수들의 성장 김소니아 선수 같은 경우는 2013-14 시즌까지 있었죠. 저랑 2012-13 시즌에 같이 함께 하고 한 시즌 더 뛰다가 루마니아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3x3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올 시즌에 다시 왔는데 확실히 그때보다는 몸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빅맨이 없는 우리은행에서 이 김소니아 선수의 리바운드가 굉장히 돋보였었습니다. 또 거기서 특히 2쿼터에서 김소니아 선수의 리바운드에 힘입어서 이 국내 선수들과 함께 뭔가 시너지를 내는 역할도 굉장히 돋보였었고 또 박다정 선수도 올 시즌에 이 삼성생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적을 해서 또 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적을 해서 와서 이직을 해서 이적해서 또 우리은행에 와서 또 이 박다정 선수의 활약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박다정 선수를 생각하면 1라운드 1순위에 정말 많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약간 작은 가슴이 소심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못 보여줬던 부분들이 올 시즌에는 우리은행에 가서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만 좀 수행하면서 되게 많은 임팩트를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다정 선수, 김소니아 선수 전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네, 박다운 선수, 김소니아 선수 꼽아주셨고요. 리그의 우승팀이 가려지게 됩니다. 5초, 3초, 2초, KB스타즈의 땀의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2018-2019 여자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팀 청주 KB스타즈입니다. 2006년 여름리그 이후에 13년 만에 우승을 맛보게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강한영 선수 주장의 두 손에 이 무거운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가 들어갔습니다. 청주 KB스타즈 정규리그 우승입니다. 언제 봐도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노란색 꽃가루와 함께 KB스타즈가 더 노래지고 있네요. 네. 우승을 축하하는 KB스타즈 선수들. 아직 챔피언 결선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진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남죠? 네. 김인혜 위원도 우승 사진 찍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찍어봤는데 네. 그게 가장 좋은 자리는 저 트로피 옆자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게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통합 우승입니다. 좀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은데 저희가 이분과 또 함께하고 있죠. 홍주에 홍수연이 됐는데 정말 엄청 의미 있었던 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농구 인생에서. 돌아보자면 어떠세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인생에서 진짜
최고의 시즌이 아니었나 싶죠. 이 정도까지의 베스트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봤을까요? 이적을 딱 했을 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정말 게임마다 무조건 이기겠다는 그런 생각, 뭐 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임했던 것 같고, 우리은행 경기 할 때는 특히 더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우리은행 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염윤아 선수가 굉장히 클러치 상황에서 3점 슛 하나 메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해가지고 넣어서 이제 우리은행을 한번 잡았을 때가 있었는데 진짜 인상 깊었어요. 사실 전 염윤아 선수 진짜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저희 몇 살 때 만나요? 우리 몇 살 때 봤죠? 20살. 어? 아니 20살은 아니지. 2006년 맞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 또 우리은행 같이 입단해서 되게 오랜 시간 봤어요. 근데 특히 프로 입단해서는 좀 약간 덩치도 더 있었어요, 지금보다. 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되게 이렇게 뛰는 거가 약했었거든요. 지금처럼 지금 되게 날쌘돌이잖아요. 엄청 빠르고 순발력 좋고. 근데 기량은 진짜 좋았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이런 뭔가 움직임이 정말 남다른 뭔가 기량은 좋았는데 이게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맨날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체력이 그렇게 좋아지냐.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언니가 그래서 하프코트 선수라고 하프코트에서 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프코트에서만 하면은 진짜 막 조던이야 조던. 막 아무도 얘를 못 맞고 그 다음에 슛 타이밍 자체가 일반 저희랑 달라요. 그래서 약간 슛 타점도 되게 높고 골 밑에서 이런 왼손 오른손 되게 잘 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대체 뭘까?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공을 쌓은 거 아닐까요? 20살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연습생 아닌 연습생 같이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27, 8부터 뛰기 시작했던 게 이제 5년 차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공이 쌓여서 좀 약간 자신감도 좀 있고 여유도 좀 생기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가 이제서야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 그래도 체력 연습 간다고 겁나가지고 한번 서본도 갔다. 팀을 나갔어요. 이탈리아 잠깐 소풍? 잠깐 소풍 가서. 우리 있을 당시 체력 훈련을 앞두고 팀을 이탈한 후 실업을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왔나요? 조금 긴 소풍이었네요. 휴가죠. 소풍이 아니라 사계절 휴가. 정도 나가 있어요. 또 그때의 기억들이 또 지금의 포기하지 않는 염윤아를 만든 게 아닐까요? 그럼 팀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KB스타즈의 우승 타이밍이 왔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통합 우승을 할지는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정규 시즌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KB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이미 전력 자체는 오히려 우리은행보다 낫지 않냐는 평가가 있었고 올 시즌을 앞두고 염윤아 선수가 들어오면서 염윤아까지 데려오면서 우승을 위한 퍼즐은 다 맞췄다. 이 팀이 정말 잘할 거라는 기대가 높았어요. 이 시즌 시작 전 미디어 데이에서 우리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다른 팀 감독님들이 생각하는 우승 후보 1순위에 뽑혔던 게 KB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은행이 진짜 최근 몇 년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KB한테 밀려가지고 한 팀의 지적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은 좀 불만족스러웠죠. 본인들도 그렇겠지만 밖에서 보는 팀들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도 저거밖에 보여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근데 1, 2라운드에서 우리은행한테 졌지만 다른 팀들한테는 꾸역꾸역 이기면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3라운드에 우리은행을 이기더니 뜬금없이 3연패를 당해가지고 우리은행이랑 3게임 반차까지 떨어졌을 때는 올 시즌도 KB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부분이 가장 미스터리거든요. 제가 김은혜 위원한테도 따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김은혜 위원도 도저히 모르겠대요. 궁금해요. 네, 이게 올스타 브레이크를 거친 다음에 팀이 이상해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지? 네, 그래서 2019년 정규리그에서 KB는 2번밖에 안 졌어요. 궁금합니다. 원인이. 근데 전반기에는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겼던 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수랑 맞춰본 게 한 달? 네, 한 달 마치고 손튼 선수 오면서 그렇게 몇 번 맞춰보고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뛰면서도 불안했던 경기들이었거든요. 초반부터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을 갖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기니까 이렇게 이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았죠. 일단 이기니까 뭐 준비를 하던 안 하던. 근데 후반기에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맞추다 보면은 좋은 선수들이 있고 뭐 용병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후반기엔 당연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브레이크 때도 마침 기간이 길어서 계속 저희끼리만 그 5명, 6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플레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후반기 경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안덕수 감독이 베스트 5를 확고하게 하는 게 또 이번 시즌 목표라고 했다면, 좀 내년 시즌, 다음 시즌에는 좀 더 다른 선수들을 키우는 데 주력할까요? 일단 안덕수 감독님은 박지현 선수, 센터 자리 박지현 선수, 그리고 올 시즌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냈던 유니폼은 어떻게 입어도 색깔을 만들면 된다는 걸 증명했던 김진영 선수. 네. 김진영 선수가 제가 지금 김은혜 의원이 이걸 얘기해 줬을 때 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지금 약간 기록을 보느라. 김진영 선수가 아주 멋진 그림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 근데 뒤집어 입니까 오히려 더 괜찮지 않았어요? 네. 약간 아이스하키 유니폼 같기도 하고. 네. 김진영 선수 이 두 선수를 일단 딱 지목을 하시더라고요. 김진영 선수는 내년에 잘할 수밖에 없는 선수고, 그리고 박지은 선수는 좀 이렇게 키워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김은혜 의원이 생각하는 KB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 누가 있을까요? 돋보였던 선수 염유나? 그렇죠. 네, 염유나 선수 뭐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염유나 선수가 KB로 처음에 이적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은 기대보다는 조금 우려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어울릴까도 그렇고, 사실은 포지션상 염유나 선수가 뭐 하나은행에서 마지막에 가드 포지션을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간 제 인식에는 좀 그 뒷라인을 좀 더 잘했다. 그러니까 뭐 빅맨 쪽의 역할을 좀 더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빅맨이 있는 박지수 선수가 있는 KB스타즈의 염유나 선수,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외곽슛보다는 외곽슛에 조금 많이 의존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되려 예전에 있던 이제 김보미 선수가 거기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분명히 포스트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는 슛만 던져줘도 KB스타즈는 좀 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염재 선수 와서 너무나 잘해줬고요. 팀의 활력소였죠? 네. 그러면 본인이 좀 하나은행에서 가져갔던 플레이 스타일이랑 다른 걸 좀 했어야 됐었잖아요. 좀 그거에서 오는 힘든 점은 없었나요? 많이 이제 하나은행에서 많이 움직이고 정말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근데 KB에서는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을 정도로 되게 바빠 보였는데 바쁜 게 아니었나 봐요. 저희는 너무 수비할 때는 항상 원래 바쁘고, 공격할 때는 저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KB에 옮기면서 제가 커팅 들어가고 이제 공 없는 움직임을 좋아하는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제가 상대편 수비수를 제가 슛을 많이 안 던지다 보니까 안쪽으로 너무 좁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었는데, 오히려 손톱 선수가 오면서 약간 그런 부분을 흔들어주고, 오히려 제가 또 중요할 때는 또 넣어줬던 게 또 그게 자신감을 또 찾는 계기가 됐고, 이래서 KB에서 더 일단 잘 됐으니까 잘 한 거죠. 역사가 바뀌는군요. 이렇게 역사가 바뀝니다. 75대 68로 삼성생명이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은행의 왕조를 삼성생명이 끝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청주로 챔피언전으로 삼성생명이 갑니다. 자, 일단 어려운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낸 삼성생명 선수들이 상당히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삼성생명이 청주로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의 왕조가, 역사가 이렇게 뒤바뀌는군요. 영원한 우승팀,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농구의 묘미고 재미고. 플레이오프 참 관심 많이 갖고 보셨죠? 다 모여서 만나요? 네. 자기 핸드폰으로도 보고. 근데 솔직히 좀 예상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연습을 우리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했어요. 네, 상대편 선수들이 이제 연습을 해줄 때 우리은행 누구 이렇게 하면서 그쪽 패턴을 많이 연습을 했는데, 1차전, 2차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바뀌었죠. 삼성으로. 그래서
게임을 보면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삼성이 한번 2차전 이겨주면서 뭐 끝까지만 가라, 세 번은 가라, 이것만 하게 누가 올라오던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죠. 네. 참 재밌는 시리즈였는데 삼성생명이 2승 1패로도 챔프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플레이오프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어떠셨나요? 역대 가장 치열했고 재밌었던 플레이오프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이 3위 팀이 1차전을 치고 2, 3차전을 이겨서 올라갔거든요. 3위 팀이 2위 팀이 이기고 올라간 거는 2014-15 시즌에 KB 이후 이제 처음이었는데 4년 만이었는데 사실 대부분이 우리은행의 승리를 예상했어요. 네, 우리은행 승리를 예상했고 뭐 저희도 거의 다 그렇게 예상했고 김은혜 의원은 미전 전승으로 우리은행이 이길 거다라고 강력하게 예상을 했고 네. 그 예상이 틀리면서 상처를 받아서 챔프전 예상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오히려 막 그 예상이 빗나가면서 역시 우리은행에 있었다고 팔이 안으로 굽은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요. 들었는데 네.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우리 공식적으로 투표를 저희 했어요. 아. 저희도 단체에 투표를 했어요. 누가 올라갈 것 같냐. 심리 선생님이 이제 투표를 하라 해서 했는데 전부 다 우리은행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올. 근데 올 시즌에는 사실 삼성생명도 기대감이 컸던 팀이지만 왜 우리은행을 했냐면 이 삼성생명이 마지막에 보여주던 7라운드 때 4승 1패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체력 안배 차원에서 패했던 거를 제외하고도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이 마지막에 두 경기 같은 경우는 이겼지만 한 경기는 이겼지만 되게 경기력이 좋지 않고 해서 이게 경기력이 떨어진 부분들이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2승 0패. 그래서 이제 배윤 선수를 그날 플레이오프 때 경기장 가서 만났는데 어떻게 저한테 약간 노발대발했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 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약간 이를 갈더라고요. 창단 이후 첫 번째 챔피언 결정전 V1 KB스타즈가 달성을 하게 됩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3초, 2초, 1초.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우리은행 2018-2019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우승. 창단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KB스타즈 선수들의 벚꽃 엔딩입니다. 안독수 감독은 선수들과의 이 케미라고 하죠. 상당히 네. 뭐랄까 이 호흡이 좋은데 네. 지금 이건 예기치 않은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정미란 선수를 제외하면 지금 나머지 KB스타즈의 모든 선수들이 처음으로 우승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뷔 시즌은 가장 막내였을 때 우승을 한번 했었죠. 그렇죠. 네. 금호생명 시절에 우승을 하고 지금 몇 년 만인가요? 지금 2019년이니까요. 네. 한 17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삼성생명이 어렵게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는데 기다리고 있던 큰 산 바로 KB였는데요. KB가 3연승을 거두면서 진정한 강자가 됐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어떠셨나요? 결과만 봤을 땐 일방적이었죠. 진짜 플레이오프를 너무 잘 싸운 삼성생명이 1차전에서 뭔가 승부를 내면은 좀 더 재밌는 시리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경기 감각 11위를 쉬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떨어졌을 거라고 우려를 낳았던 KB가 시작부터 외곽을 터뜨리면서 1차전을 22점 차로 이겼고요. 결국 두 경기 모두 뒤로 갈수록 삼성생명이 시력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게 좀 증명이 됐고 결국 3차전도 4쿼터 중반까지 비슷하게 갔지만 결국 KB가 점수차를 벌리면서 73대 64로 이기고 그리고 3경기 만에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역시 3경기를 하고 올라온 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챔피언 결정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1차전이랑 3차전 중계를 했었는데 네. 특히 1차전에 사실 KB스타즈의 그 선수들을 미리 만나봤었는데 이 염유나 선수도 하는 말이 사실은 이 11일 만에 경기를 했고 염유나 선수도 챔프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경기를 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좀 물어보면서 다니면서 좀 기분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뭔가 긴장보다는 이 경기를 앞두고서 설레임이 앞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선수들이 좀 받아들이기 나름이긴 한데 그래도 이 선수들이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좀 더 이 챔프전에서의 뭔가 이런 거 설레임을 가지고 경기를 임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력이 좀 다 나타나지 않았나.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뭐 11일 만에 치르는 거답지 않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염유나 선수에게는 챔피언 결정전 처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딱 처음에 임할 때 좀 떨리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 기분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근데 선수들이랑도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 정규리그 그냥 하는 기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느껴지기도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정규리그 때 이제 삼성 선수들한테 이제 5승 2패로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겁먹음 그런 게 없었고 때문에 그런 설렘도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럼 이렇게 1, 2, 3차전 뛰면서 아 진짜 우리 우승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예요? 1차전 순간이요? 1차전 이기면서 할 수 있겠다는 게 느꼈던 게 삼성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면 이제 2차전만 하면 3차전 만에 끝낼 수 있겠다. 3차전 만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예. 그럼 염윤아 선수가 좀 뛰면서 이 선수에게는 나만의 마음속으로 MVP를 주고 싶다는 동료가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저희 팀에요? 네. 아무래도 박지수 선수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해줬고 이제 같이 방을 쓰면서 제가 많이 뭐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뭐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고 골대 일단 던져놓고 다시 잡아서 넣으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뭐 이제 가볍게 이제 생각하게끔 챔프전을 이렇게 너무 긴장스럽게 하지 않게끔 이런 대화나 이런 걸 많이 했던 부분, 얘기했던 부분을 또 플레이에서 보여줬던 게 너무 고맙고 그런 부분이 좀 잘 맞아서 제일 즐겁게 게임했던 것 같아요. 예. 박지수 선수랑은 언제부터 룸메이트였어요? 시즌 초반에 처음부터는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도 모르게. 잘 맞아요? 네? 잘 맞아요? 네? 네, 잘 맞아요. 예. 지수가 또 잘하고 또 저도 아무래도 초반에는 친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방을 쓰면서 오히려 친해지고 그게 경기에서까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 박지수 선수 성격이 어떤가요? 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경기 안에서 보면은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니까 좀 말도 많고 좀 쾌활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때요? 네, 쾌활하고 아이돌 계속 영상 보면서 춤도 추고 막 방에서 재밌어요. 그 애 같아요. 나이 차이가 안 느껴지게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아무래도 너무 어른스럽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한테도 그렇게 대했던 게 지수도 편하게 대했던 게 아닌가요? 네.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뭐 재밌는 일 있을까요? 지수랑요? 네. 지수랑은 지수가 되게 맨날 배고파해요. 밥을 먹었는데 한두 시간 되면 또 금방 배고파해요. 그래서 지수랑 시합 전날 이제 핫도그로도 먹으러 이제 걸어서 다니고 떡볶이도 한번 너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네, 제가 컨디션 조절 먹이면서 좀 이렇게 먹이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주면서 요즘은 염려 선수 사나요? 네? 염려 선수가 사나요? 네, 그럼요. 제가 사야죠. 애긴데. 근데 식단 같은 거 좀 조절해야 되지 않아요? 경기 전날. 지수는 여기는 조절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지수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네네네. 먹다가도 이 정도면 안 되겠다. 딱 떡볶이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네. 근데 워낙 이 활동량도 많고 몸싸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체중 조절보다는 많이 먹고 잘 뛰는 게 농구로서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또 잘 먹어야 또 다음날 게임을 잘하더라고요. 지수의 루틴은 핫도그와 떡볶이인 걸로. 네,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박지수 선수랑 전화해볼 수 있나요? 박지수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이향이고요. 네. 여기 옆에 박진우 편집장 그리고 김은혜 위원 그리고 룸메이트와 같이 있어요. 네. 어디신가요 지금? 저는 지금 파타야 왔어요. 언제 갔어요? 지금 방금 도착했어요. 아 파타야로? 원래 네. 어디 있다가요? 방콕이요. 아 방콕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 보고 네. 파타야로 네. 콘서트 후기 좀 들려주세요. 어디세요? 여기는 상암동이에요. 네. 사암동이요? 저희 유나님 미용실 아니에요? 거기 가고 싶었는데 초대 안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가보셨어요? 유나 언니 미용실? 아, 아직 전요 초대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천장이 낮아, 지수야. 미안. 참 이렇게 거절한다. 유나 언니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지금 염유나 선수가 박지수 선수 실체에 대해 다 얘기했거든요. 뭐요? 저 실체가 그냥 보여지는 거랑 똑같은데. 많이 먹는데요. 아, 저 진짜 많이 먹죠. 핫도그 먹이고 게임 뛰게 했다는데? 그래서 잘했어요. 너무 쉽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인걸요. 유나 큰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크면 많이 먹어야죠. 염유나 선수는 방에서 어때요? 유나 언니요 막 셀카 찍고요. 오. 한 번 했다 한 번. 유나 언니 핸드폰 보시면 유나 언니 셀카예요. 그런 거 관심 엄청 하던데. 진짜 관심 없는 척 하는데? 누구요? 염유나. 아 제가 핸드폰을 메인 사진을 제 얼굴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자기 애가 넘친다면서. 다 그렇지 않아요? 언니 막 진짜 제가 그 뭐지 SNS에 올렸었는데 막 어떤 호텔에서 조명이 되게 좋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셀카 찍으면서 나 너무 예쁘다면서 보라고 나 너무 예쁘지 않냐고. 대박이다. 아니 잘 나와서. 근데 인정했어요. 근데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나 안 같이 나왔잖아. 아니요 실물이 더 이쁘죠 유나 언니는. 아 역시 선배. 평소에 유나 언니 좋았어요? 좋았어. 얘기한 대로 잘했어. 핫도그 하나? 평소에 언니가 괴롭혀요? 아니요? 아, 유나 언니요? 네. 약간 조금 채찍과 당근을 잘 주는 것 같아요. 아 채찍은 주로 어떻게 때려요? 어떻게 줘요? 채찍은? 어떻게 뺍니까? 네, 아니 어떻게 줘요? 말로 줘요. 말로 일단 때리고요. 뼈 때리는구나. 네, 이제 제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뼈대 있는 말로 이렇게 채찍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당근을 주죠. 당근이 핫도그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물질적으로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내가 물질적으로 뭘 줬어? 그냥 약간 침대레처럼 그냥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침대레처럼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심한 듯. 지도야 침대 얘기해. 침대 얘기. 침대요? 침대 내가 큰 거 너 줬어 안 줬어? 아 맞아요. 와 미담. 호텔 가면 이거 큰 침대. 킹 사이즈. 큰 자리를 지수한테 줬죠. 진짜 유나 언니가 진짜 양보했어요. 감동이다. 좋은 선배다.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190이 이 1차 쬐끄만 데도 잘 수 없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당연한데 당연하지만 선배니까. 쉽게 해주진 않잖아. 맞아. 작은 데서 자면 지수 몸에 쥐나서 다음날 게임 못 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 잘 수 있는데 유나 언니가 배려해줘서 와. 컨디션이 더 좋았죠. 그럼 다음에 유나 언니 미용실 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꼭 초대해 주는 걸로. 맞아요? 진짜 진짜 대답을 안 해요. 천장이 닿을까봐 그런가. 근데 어제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천국이라는 걸 이런 데가 천국이구나. 나와서 또 지옥을 경험했지만 나와서?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저는 앞으로 착한 일 해서 꼭 천국 갈 거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네? 어제 천국을 경험했거든요. 왜 천국이 천국이라 불리는지 알게 됐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뒷자리에서 뭐라고 안 했어요? 안 보인다고? 아니에요. 거기 다 의자라서. 근데 뭐지 일어나라고 막 그랬거든요. 멤버들이 일어나라고 막 한 때가 있었는데 사실 조금 뒤에 눈치 보였어요. 그럼 박지수 선수만 너무 커가지고 아이 컨택도 되겠는데? 서 있으면? 네, 자꾸 막 다들 쳐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아미분은 막 알아보셔가지고 우선 축하한다고. 와. 네,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진짜. 거기 있으면서도 꿈인 줄 알았어요. 우리 박지수 선수 전화 연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유나 언니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끊을까요? 유나 언니, I love you. 야 말이 없는 소리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할 말이 진짜 없구나. 어때요? 어? 손가락은 어때요? 괜찮아. 끊어 이제. 네, 이런 거니까요, 유나. 고마워요 박지수 선수. 와.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와요. 네, 감사합니다. 2018-2019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 우승의 주역 연민아 선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 다음 시즌도 더욱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민아 선수 그리고 KBSN 간판 미녀 해설위원 김은혜 해설위원 루키더바스켓 박진호 편집장과 함께했고요. 2019-2020 시즌에도 여자 프로농구 많이 사랑해주시고 KBS 스포츠 그리고 루키더바스켓 KB스타즈 모두 함께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